안녕하세요. 기초영어 특강 역사 1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배울 단어는요, 중개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중개 흔히 아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좀 더 어려운 내용이 서로 섞이게 되거든요.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가운데 중입니다. 중자는요, 개자는요, 이을 개자입니다. 한자어 그대로만 연결해 보시면요, 가운데에서 이어준다라는 뜻입니다. 역시 국어사전적으로도요, 중간에서 이어줄 때 우리가 중개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또는요, 방송국에서 방송을 다른 방송국에서 연결해서 하거나 중개방송이라고 이야기하죠. 혹은 극장, 경기장, 국회, 사건 현장 등의 실황을 방송국이 중간에서 연결할 때 우리가 그걸 중개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시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 물건은 유럽의 중개업체를 통해 받은 것이다 라고 하면은요, 어떤 다른 지역에 있는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을 유럽의 중개업체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다시 나한테 줬을 때 우리가 이게 중개업체를 통해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또는요, 오늘 저녁에 프로야구 중계 같이 볼래? 할 때도 역시 중개라는 단어가 쓰이고요. 이 장면은 중개방송사를 통해서 그대로 전달되었다 라고 이야기할 때도 중개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다음 역사 교과 속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탕구트족이 세운 서안은 비단길 길목에 위치하여 중개무역으로 번영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비단길이라고 하는 곳은요, 동서무역의 요지였던 곳이지요. 근데 그 길목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서교육을 위한 곳에 서아가 활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 동서무역을 통해서 그 중개무역으로 번영하였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장도요.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동서를 잇는 중개무역을 주도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동과 서의 그 가운데쯤에 위치해서 중개무역을 통해서 이득을 얻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을 통해서 한 번 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흉노는 한과 서역 사이의 중개무역을 통해 큰 이익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써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흉노가 가운데 있고요. 다음에 중국에 한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럼 한나라와 흉노가 무역을 통해서 한해 물건이 흉노로 오게 되는 거고요. 그 흉노가 중간에서 또 서역과 교역을 하면서 이득을 얻는 것이지요. 이렇게 가운데에서 무언가 이어줄 때 흉노가 중개무역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중개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해법은 영국이 제정했던 항해법인데요. 중개무역으로 이익을 얻고 있던 네덜란드의 반발을 가져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항해법은요, 영국에 들어올 수 있는 배를 제한을 거는 것이었는데요. 예를 들어 그 제품을 직접 생산한 나라든지 영국의 식민지 이런 배들로 제한을 걸다 보니까 당시에 중개무역으로 이익을 얻고 있었던 네덜란드 배는 더 이상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법리를 당연히 네덜란드는 반발하게 되겠지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야는 낙랑군과 외를 연결하는 중개무역을 통해 발전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위에처럼요. 낙랑군과 외 중간에서 가야가 연결시킬 때 우리가 중개하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이 중개라는 단어는요. 참고어가 있는데요. 바로 중개라는 단어와 연결되게 됩니다. 우리가 부동산 중개 혹은 중개수수료를 언급할 때 나오는 것들인데 이때 중개는요. 제3자로서 두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주선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앞서 나와 있던 사례와 한번 비교해서 말씀드리면요. 아까는 흉노가 중개무역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아래 나온 것처럼 중개한다고 하면은요. 서역이 있고 다음에 한나라가 있으면 흉노가 중간에서 서역과 한이 직접 교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이 중개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요. 그것이 아니라 흉노가 직접 가운데 들어가서 한으로부터 물건을 받고 한나라가 또 흉노가 서역에 이렇게 물건을 팔 때 중간에서 흉노가 개입을 해서 전달하는 이어준 역할을 하고 있죠. 이때는 위에 나온 것처럼 여의자를 써서 중개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비슷한 단어이지만 좀 구별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요.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예시 사례인데요. 조선시대 객주와 여각은요. 중개를 통해서 중개, 운송, 숙박, 금융에 종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객주와 여각은요. 물건을 직접 파는 게 아니라 물건을 팔고 싶은 사람과 물건을 사고 싶은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입니다. 한국 정부는 금우 일본국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는 어떤 국제적 조약이나 약속도 하지 않기로 약속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을사늑약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했던 조약이 되겠지요. 일본국이 중간에서 이어주지 않으면요, 그 어떤 국제적 조약이나 약속도 할 수 없게끔 외교권이 박탈당했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개항 이후 거류지 무역으로 조선인 중개상인은 부를 쌓을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거류지 무역이라고 하는 거는 거류지 그 개항장 근처에서만 무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을 연결시켜주면서 부를 쌓을 수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OX 퀴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왕조 페르시아는요, 동서를 잇는 무역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서로 만나게 해준 게 아니라 자신들이 중간에 껴서 물건을 서로 중간에서 이어주는 역할을 했었지요. 따라서 중개가 아니고요, 중개라고 써야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OX 퀴즈는요, X가 정답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중개라는 단어에 대해서 함께 배워봤습니다. 흔히들 많이 알고 있는 단어지만요, 좀 더 깊이 있게 보면은요, 좀 더 섬세한 그 뜻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제는 배웠으니까 단어의 의미를 구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